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50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는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적 최종 예선 중국전 리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승리했다는 참 기쁜 소식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1대0으로 중국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녹화를 좀 경기 끝나고 시간을 두고 마음에 좀 정리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경기 끝나고 바로 직후에 지금 녹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아직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축구를 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좋아하는 한 사람의 팬으로서 중국에게 패하면서 본선 진출 위기가 찾아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사실 전체적인 전력을 오늘도 봤을 때 사실 이 정도 팀에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질 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를 보면서 솔직하게 경기 끝나고 든 생각은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 또 계속 불안함을 노출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슈틸리케호를 계속 끌고 가야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지금은 아주 그런 강한 생각이 일단 먼저 드네요. 정말 많은 축구 팬들도 그런데 사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일단 무엇보다도 아쉽고 뭐 여러 가지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지금 저희한테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돼 왔던 것들이 이번에도 사실상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가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 선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전에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현수 선수가 뭐 인터뷰는 시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경기 안 뛴 게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1월인가요? 이후에 실전 경기를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선수들이 인터뷰하고 의욕을 과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역시 홍정호 선수도 역시 자국리그에서 최근에 무실점 경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0대4로 대패했던 경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 경기는 경기 내용이 정말 좋지 않았고 기성 선수가 부상 복귀하고 완전한 몸 상태는 아니었지만 기성 선수가 그래도 풀어줘야 될 경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수비진에 좀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1년에 슈틸리케오가 지금 최근 경기에서 나타났던 좋지 않았던 문제는 일단 빌드업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축구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빌드업 체계가 유지가 돼야 밸런스가 맞고 리듬이 살아나서 우리의 경기를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고 선수들이 그래야 또 밸런스가 맞는 리듬 속에서 실책이 나오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일단 빌드업 자체에 대한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허리에서 미드필더부터 받아서 들어가는 루트 자체에 대한 문제가 너무 부족하고 짧은 시간입니다만 준비했던 패턴 플레이나 부분 전술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동안 다음 경기 때는 어떨까? 슈틸케호에 대한 능력이죠. 슈틸케 감독에 대한 능력에 있어서도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아닌가. 지금 경질을 한다고 해서 어떤 마땅한 대안은 없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협회 차원에서도 이제는 좀 고심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도. 경기 끝나고 지금 30분 후부터 녹화를 시작하는데 막 이제 슈틸리케 감독의 기자회견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사로 올라온 것을 봤는데 상대가 3톱인데 그러면 우리가 3톱에 대응해서 무슨 전술을 써야 될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3백을 쓰라고 누가 했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질문을 제가 봤을 때는 질문에 대한 왜곡의 대답이에요. 그 어느 기자분도 제 생각에 왜 3백 오늘 안 쓰셨나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4백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4백과 뭐 포메이션을 그대로 하더라도 결국은 부분적인 공간에서의 약속된 부분 전술, 말씀하셨던 패턴 플레이 이러한 것들이 이 장시간 동안 슈틸리케호가 진전되는 모습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술도 여러 가지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팀 전술, 뭐 그 안에는 포메이션도 포함이 될 것이고 개인 전술도 전술이고 그런데 우리 팀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대목은 역시 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술이에요. 아무리 짧은 소집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과연 그러한 패턴 플레이들을 코칭 스텝에서 제대로 주입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실점하는 장면에서 위다바오 선수를
따라가는 맨투맨 마크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 중국의 그 나왔던 그 멤버에서 세트 플레이, 코너킥 이런 거 걸리면은 누구를 막아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땐 3명을 막아야 돼요. 펑샤오팅, 메이팡 이 두 선수는 이제 당연히 저 센터백 큰 선수들이니까 막아야죠. 그리고 공격수 중에 하나를 막아야 된다면 위다바오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다바오 선수의 움직임에 모두가 발을 땅에 붙이고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대에 대한 어떤 세트 플레이 수비 시에 맨마킹에 대한 대비가 근본적으로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 코너킥 때 뭐 지역 방어를 하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역 방어도 아니고 뭐 결과론적으로 맨투맨도 아닌 그러면서 꼭 막아야 될 선수를 그러니까 우레이 선수나 왕영포 선수보다는 당연히 위다바오 선수를 공격수 중에서는 막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다바오 선수 득점하는 장면에 물론 위다바오 선수의 빠져나오는 움직임이 좋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도 위다바오 선수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코칭 스태프가 경기 전에 상대 멤버를 봤을 때 세트 플레이 시에는 몇 번에 신경을 써라. 이런 전술도 전술 아니냐.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이 전술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셋피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지역 방어 형태를 취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지역을 점유해서 지역 방어만 쭉 서가지고 하는 수비 방식은 많이 택하지는 않습니다. 맨투맨 마킹을 병행한 가까운 포스트 포인트 한 명 있고 그리고 이쪽에 주요 선수는 맨투맨 마킹을 병행하고 뒤에서 돌아뛰는 선수에 대한 조언을 점유해서 그러한 어떤 지역적인 부분 전술 이러한 셋피스 훈련도 제가 볼 때 상당히 허술했다. 기성용, 손흥민 몇몇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요. 다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실력들이 비슷비슷한 수준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핵심 선수 일부를 제외하면 최근에 자국 리그나 이런 데서 몸 상태가 좋고 기동력, 체력적으로 지금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들을 선발하는 편이 좋다. 네. 결국 새로운 선수를 뽑기에 겁이 나는 슈틸케오를 또 볼 수가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은 선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몸 상태들이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고 체력적으로도 후반 가서는 전반에 옵사이드 트랩을 좀 끌고 나오던 수비진들이 공수간격이 계속 벌어지는 일련의 계속된 문제들. 후반에 중국이 우레이를 빼고 우시를 투입하면서 2명의 미드필더 체제로 갔다면 빌드업이 전혀 되질 않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를 좀 앞으로 올려서 그쪽에서 풀어줄 수 있게끔 그러한 변화도 결국은 융통성 있게 하지 못하고 기성용 선수를 오히려 혼자 수비형 미드필더 취해놓고 공격과 수비에서 포백라인을 혼자 커버하게 하는 그러한 위험 부담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 기용, 전반에 이정엽 선수는 뚜렷한 인상을 전혀 주질 못했죠. 자신의 카드들. 허용준 같은 선수를 그렇게 중요한 시간대에 인저리 타임까지 한 13, 4분 남겼을 때 처음이잖아요. 데뷔전 치르는 선수를 거기다가 투입을 시키는 용기는 있지만 너무 무모하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있고요. 비단 이 경기뿐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내용상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로 많은 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참 중국전 보고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리피 네. 감독이 오히려 사실 후반전에 우리가 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전술 변화를 중국이 더 보여줬어요. 리피는 저는 아주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순간적으로 저도 헷갈렸어. 아, 우리가 이기고 있었나?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은 계속해서 선수도 바꿔주고 뭔가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뭔가 지금 뭐라고 싶은 거지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후반전에 계속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전반전 멤버 구성이요. 기본적으로 슈틸리케 감독이 여태까지 해왔던 정말 아주 익숙하고도 거의 똑같은 뭐 멤버 구성 아닙니까? 뭐 측면 수비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 슈틸리케 감독의 이러한 용병술은 아마 제 생각에는 리피 감독은 완전히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의 여태까지의 경기했던 것들 그리고 이번에 소집한 선수들 이 명단을 보면 아 슈틸리케 감독이 선발은 이런 정도로 나오겠구나라는 것이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들어갔는데 그 전반전에 우리 공격진이 이정엽, 지동원, 남태희 아닙니까? 뭐 구자철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선수 정도는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전부터.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후반전에는 포메이션을 바꿨어요. 전반전 4-3-3 쓰다가 후반전에는 왕용포 선수를 처진 스트라이커 만들면서 4-4-1-1처럼 하다가 그 자리에 또 왕용포 빼고 나중에는 장시저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역시 4-4-1-1 그러면서 이른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식의 이제 두 줄 수비를 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그래도 후반전에 비해서는 전반전에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공격하는 시간이 좀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의 지동원, 남태희, 이정엽 이 공격진은 상대의 뒷공간 약점을 저돌적으로 빠르게 치고 나갈 만한 그런 조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전반전에 그래도 조금 강하게 나올 것을 예측을 한다면 여기에 황희찬 같은 빠른 선수를 차라리 하나 끼워 넣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항상 하던 대로 이제 멤버를 가져갔던 슈틸리케 감독에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김신욱 선수를 향한 또 무조건적인 롱볼 이거는 사실 그렇게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4명의 선수들이 블럭을 형성하고서 김신욱 선수의 헤딩이 올 거라는 걸 거의 예측을 하는 수비들이 많았고 또 이날 중국이 펑샤오팅이라든가 메이팡이라든가 중앙 수비들의 폼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김신욱 선수를 넣더라도 미드필드라든가 측면에서 뭔가 상대 수비에 균열을 일으키는 플레이를 먼저 가져간 다음에 상대 수비에 약간의 균열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김신욱 선수에게 롱볼을 투입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중국의 수비 포진을 봤을 때는 너무도 단조로운 롱볼 공격이 김신욱 선수 투입 이후부터는 들어가지 않았나. 여기에 이제 김신욱 선수의 폼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전술은 또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반면에 리피 감독 같은 경우는 한 골을 앞서게 되니까 후반전에는 완벽하게 그때부터는 선수비 후역습의 컨셉으로 확실하게 가져갔거든요. 컨셉이 확실한 곳에서 확실한 곳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 특히 후반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상대의 전술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숫자 싸움을 가서 빌드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빌드업에서 리듬이 살아나야 상대가 수비진이 압박을 했다가도 뒤로 물러서면서 밸런스가 깨질 때 우리가 그 리듬을 찾아서 공격을 해야만 정확한 크로스도 갈 수가 있고 또 그 리듬에 맞게 부분 전술이 원투 패스든 좁은 공간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세컨볼 찬스에서도 그러한 리듬이 나옵니다. 뭔가 우리는 지금 그것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당탕탕 스텝이 박자가 꼬여서 어스텝 꺼서 중심을 잃고 퍼스트 터치에서 다시 압박에 쌓이는 그 템포를 놓치면서 또 볼을 뺏기고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선수들을 요소에 적절한 선수들을 잘 배치를 해서 대표팀에서 잘 활용을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네. 결국 이날도 좋은 찬스들도 많고 하는데 무언가 남태희 선수도 드리블을 끌다가 한 박자가 놓치거나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고명진 선수가 사실 대표팀 경험이 큰 경기 경험이 대표팀에서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빌드업에서의 약속된 안정성이 좀 떨어졌죠. 구자철 선수 역시 기성용 선수가 그나마 그 유효슈팅 없는 데서 그래도 2개 유효슈팅을 만들어주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무언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좀 찾는다면 그래도 기성용 선수를 좀 활용을 했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뒤쪽에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를 교체를 해서라도 상대 역습을 대비를 하는 숫자를 일단 해놓고 측면 수비수를 올리면서 기성용 선수를 좀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낫지 않았나. 지금 뭐 최종 예선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중국 같은 팀한테는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다 기량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꿰지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전에 이제 공격을 할 때도 우리가 돌파 장면도 좀 있고는 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또 나타났던 것이 역시 부분 전술 같은 플레이로 우리가 공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약간의 판단 미스. 그러니까 혼자 과감하게 좀 해야 될 때는 또 이제 뒤로 백패스를 하고 아니면은 정말 패스 플레이로 풀어가야 될 때는 또 혼자 좀 무리한 플레이라든가 무리한 슈팅이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들 어떤 선수들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호흡에도 분명히 장 의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었던 한판이고 여기서 좀 조금 다른 얘기 하나를 하면은 중국은 지금 리그 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리그 일정을 이제 A 대표팀에게 유리하게 만들면서까지 사실은 이 경기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프로축구가 그 나라 축구의 근간이고 가장 기초다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시리아전까지 끝나면 몇 경기 남지도 않았지만 우리도 리그 일정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뭔가 조금 구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남은 A매치에서는
K리그 일정도 약간은 좀 수정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거는 사실 원칙적인 건 아닙니다만 조금 실속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죠. 정말 네. 위기라는 심각한 거예요. 거잖아요. 지금 시리아전 일단 잘 치르길 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리아가 우즈베키스탄. 그거는 네. 그나마. 그나마 정말 근데 우리도 다행이에요. 우즈벡 원정이 있거든요. 네. 그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우즈벡 원정에서 우즈벡이 또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지금 원정이 또 시리아전 끝나면 2경기 남겨놓고 네. 홈 경기는 이란전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투펀치 계속 얘기했습니다. 중국전을 지면은 이게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게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얘기를 누차 드렸던 것도 이 경기가 그만큼 그 지금 반환점 도는 고비점에서 매우 중요한 승점이었어요. 포인트 3점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 경기를 지금 졌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생각에는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는 차원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협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 시점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시리아 홈 경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도대체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우즈벡이 시리아에게 패한 것이 양날의 검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가장 첨예하게 경합하는 상대인 우즈벡이 여전히 우리보다 승점이 1점 아래다.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긍정적인 검의 날인데, 시리아가 지금 승점이 올라왔어요. 옆에 B조가 사실 혼전이 뭐 죽음의 조 혼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조까지도 지금 뭐 19, 8 뭐 이런 식으로 승점들이 아주 혼전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리아도 지금 상당히 희망이 올라온 상태이고, 시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후반부 5경기를 우즈벡, 대한민국 요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즈벡에게 이미 이기고, 대한민국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자신들이 그 잘하는 거, 그 무제배를 만약에 원정에서 한다 그러면 월드컵의 꿈을 꿀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거. 시리아가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다음 주에 할 때 상당히 이제는 동기부여가 올라가 있을 것이고, 우즈벡이 시리아를 이겼다면은 시리아의 동기부여는 그만큼 한국 원정에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리아는 최소한 무승부를 거두고 가면은 엄청나게 이제 성공이고 자기들이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시리아전도 이제는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보여준 경기력을 보여주면은 너무 그러니까 슬플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지금 계속 본선 진출은 성공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대표팀이 보통 통상적으로 최종 예선, 마지막 예선 때 항상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어떤 좀 압박이죠. 네. 그런 압박 속에서 저절로 투혼이 발휘되는 경기들이 생기는 겁니다. 꼭 이겨야 되는 경기. 그런 상황에서 정신력이 동원이 안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또 이렇게 조성이 됐어요. 시리아전은 결국 정신적으로 선수들끼리 이제 다 뭉쳐서 기성용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잘 뭉쳐서 이 경기 잘 끝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라는 건 비단 있을 수 선수 없는 문제뿐만 일이에요. 아니고요. 지금 걸려있는 데가 많아요. 이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의 급격한 퇴보를 또 일으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중태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심리적 압박은 물론 받을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숙명이고요. 네, 결국 받아들여서 시리아전은 잘 투혼을 발휘해서 잘 이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 뭐 시리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겠고, 사실 뭐 시리아에 대한 얘기 오늘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알 마와스 선수는 여전히 그래도 에이스고요. 오마르 크리빈이라는 공격수는 제가 한 1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심해야 될 겁니다. 시리아와의 홈 경기는 정말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경기가 됐는데, 뭐 투혼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팬의 입장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축구 편하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막 심장 쫄깃쫄깃하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말은 뭐 더하면 입 아프고요. 우리 선수들 믿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선수들. 걱정되는 네. 거는 그 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시리아전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사기가 많이 낮아진 상태로 시리아를 상대할까봐 저는 좀 그게 우려가 가장 됐던 점이요. 걱정이 돼요. 네. 지난 예전에 창사가 우리 갔을 때 팬들이 막 볼트 던지고 막 경기장 잔디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사실 그게 우려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잔디도 그래도 좀 깊고 약간 미끄럽긴 했지만 잘 깎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크게. 그럼 우려한 예. 거에 비해서는 외적 문제는 뭐 거의 그러니까 별로 뭐 없었어요. 탓하고 예. 이럴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못해서 진 거예요. 이게 사실 중국이 잘한 것을 이긴 것도 아니고 중국도 못했어요. 중국도 엄청 못. 근데 리피 감독 부임한 이후에 수비 집중력은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조직이라든가 집중력은 그래도 리피 감독이 단기간이지만 좀 변화를 시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자, 이제 잘 추스리고 시리아전 무조건 이겼으면은 이겨야죠. 이겼으면이 아니라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되는 바로 그런 경기입니다. 너무 그래도 기죽지 않고 시리아전에서 다시 투혼 넘치는 활기 넘치는 경기 보여줄 수 있게 저희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해야 될 것 다시 같습니다. 잊고 우리 선수들 하나로 뭉쳐서 시리아전 잘 넘기를 진심으로 진짜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4경기만 잘하면 되긴 합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네, 중국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훌훌 털고 또 좋은 모습, 늘 그래왔듯이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중국전 리뷰를 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1부 마치고 2부에는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